옛날 얘기라고 그래요. 아, 나 진짜 공고 다닐 때 노래방 가면 진짜 난 서실 주머니- 때 창곡이거든요. 교복 입고 딱 주머니에 손 넣고 해가 지기 전에 가려 했지. 옆방에서도 또 해가 지고 저 옆방에서 돌림 노래, 돌림 노래. 해는 아까졌는데 계속 해가 지고 대낮인데도 해가 지기 전에. 그럼 불러야 돼. 한밤인데도. 애창곡, 애창곡. 이거 좀 정제됐을 때다 그래도 머리가. 야 요각도다 요각도. 페릭스 같다 요각도. 하나만 그렇지. 이게 남. 나 20살 때. 맞아 맞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네. 아 형을 못 봤을 거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원래 전공 자체가 미술이고 그래서 나는 조각을 더 하러 아 얼굴도 조각하셨나 봐요. 형님. 뭐 학교로 유학을 가자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통독 과정을 밟고 있었고 베를린 장벽 무너지고 나서 유학을 가겠다고 유학원을 내놨는데 그래서 조금 받기가 좀 힘들 것 같다 뭐 이런 통보를 좀 받았어요. 막 급변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제작자분께서 계속 이렇게 뭐 음반을 내자 이렇게 쫓아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학비는 너무 싼데 생활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 독일이라는 나라는. 그래서 계속 뭐 고생을 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느니 차라리 음반을 내면 저는 돈을 무조건 버는 줄 알았던 거죠. 옛날에. 그 생활비를 마련해서 그럼 유학을 가자. 그랬던 게 지금 이 길로 계속 오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처음에 그 처방할 때 그때 매니저 하시는 분이 너 방송국 어디 있는지 알지? 그러면 그걸 내가 왜 몰라요? 그러니까 예전에 남산 타워에 이렇게 전파 무늬가 이렇게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전파가 딱 있으니까 나는 방송국이 남산에 있는 줄 알고 그러면 내가 그걸 왜 몰라? 양동근 씨 웃고 계세요. 네, 그래서 그냥 택시를 타고 남산으로 간 거예요. 차라리 그때 방송국이라고 하시지. 그랬으면 괜찮죠. 근데 어딘 줄 알고 그때는 하루에 3마디 정도 할 때예요. 예, 아니요, 싫어. 와. 이럴 정도니까 남자다. 완전 네. 로커. 남산 가주세요. 그렇게 된 거죠. 그때는 좀 길게 말했죠. 갔는데 딱 보니까 느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물었죠. 여기 방송국 아니에요? 그랬더니 여의도에 있죠. 그러길래 거기 그래서 저는 남산에 갔다가 그럼 여의도로 가주세요. 그래가지고 좀 첫 번 갈 때 늦게 갔어요. 늦게 갔고 그 정도로 진짜 예, 아무것도 몰랐구나. 예, 몰랐었고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내가 하는 프로그램에 막 이렇게 형이 나온 거야. 나오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요즘으로 따지면 레깅스지. 가죽 레깅스. 아니 딱 달라붙고. 진짜 레깅스요? 근데 그것도 뭐 예를 들면 호피 무늬 같은 거, 뭐 그런 것들을 몸이 좋으니까 형이 그 옷 갈아입으러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기 그 스타일리스트도 당연히 같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작가들이 쟤는 전생에 무슨 나라를 구했냐고 막 이러면서 뭐 대단했죠. 그때 그 레깅스도 참 재미난 게 여동생 옷이었어요. 집안에서 편하게 입는. 벌칙이셨어요 그 의상이? 여동생 옷을 예, 편안하게 여동생 옷을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이제 집에서 이렇게 입고 반바지 입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간 거예요. 그냥 나온 거야. 네, 그냥 그러고 나갔다가 나서 방송을 그걸 입고 하신 거예요? 처음에 녹화를 한다고 그래서 옷을 갈아입다가 보니까 뒤에 하겠다고 그래서 조금 이따 갈아입자 이러고 있는 차에 빨리 나오라고. 빨리 나오라고. 그래서 위에 그냥 티셔츠만 입고 밑에는 그대로 나간 거예요. 네. 근데 그게 화제를 완전 화제가 됐죠. 진짜요? 그래서 제작진은 야 이거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고심했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또 엎드려서 자고 있다가 앞머리 번쩍 서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근데 그게 바로 스타일이 되는 거야. 로커. 아 대단하다. 아니 이번에 뮤지컬 연출을 맡으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잭 더 리퍼라는 아 잭더 리퍼. 오래 했잖아요. 네, 10년을 맞이해서 이제 10주년 기념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살인마라는 테마를 가지고 우리나라 정서상 그걸 가지고 무대 위에 올린다는 게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스토리를 아예 한 각색. 98% 정도를 싹 다 바꾼 거의 창작 작품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때 내가 기사 봤는데 우리나라 잭더 리퍼가 너무 잘 완성도가 높으니까
오히려 체코에서 우리나라 거를 이렇게 네, 네. 조금 역수질. 네, 맞아요. 그러니까 원작자들이 이렇게 와서 다 봤죠. 봤는데 이 자기들이 만든 작품이 이렇게까지 바뀔 수가 있느냐. 체코에서 다시 가져가서 공연을 해도 되겠느냐. 그래서 그냥 가서 공연을 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신기하다. 뭐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제 태영 형님도 이제 전설적인 원조 벡터맨이시거든요. 1기인데 벡터맨이 첫 작품이세요? 벡터맨이? 아니 첫 작품은 신세대 보고서라는 이 동근 씨랑 같이 한 게 있어요. 그게 첫 작품이에요. 처음 그때 그 감독님께서 저한테 한번 해보자고 해가지고 처음 한 게 그 역할이에요. 드라마를 같이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웃긴데 흰 면티 블랙진 하나만 입고 전 씬을 다 한 옷으로 소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 몰랐어요. 그게 근데 거의 남산에 방송국에 있는 수준 정도로. 근데 이제 같이 출연하는 이 친구랑 같이 여관에서 그때 숙소에서 같이 잠을 자고 아침인데 밤 자기 전에 뭐 노트에다가 막 뭔가를 막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그 씬 체크를 하면서 의상 체크를 다 의상 연결, 뭐 연결이나 이런 걸. 그래서 또 혼자 다 와, 했었어요? 어렸을 때는 뭐 다 해요. 어렸을 때. 그렇지. 의상 연결이 필요가 없으셨겠네요. 예, 없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것도 몰랐어요. 근데 감독님이 그냥 영희나 열심히 해라 해서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알아서 이제 협찬 직접 가서 옷 받아가지고 이젠 가서 가고. 혹시 기억나요? 옛날에 나랑 그 드라마 찍을 때 우리가 바다에서 찍는 씬에서 저녁에 우리 같이 해변 걸으면서 대화했던 거 기억나요? 그런 걸 기억해요? 왜 기억하냐면 뭐 남자끼리 그런 걸 기억해. 그때 왜 기억하냐면 그때 당시에 힙합이 좋아졌다고 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힙합 좋아졌고 몇 년도예요 그게? 그게 연도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의 20년 정도 된 거 같아요. 속마음을 근데 털어놓으셨네. 그때 그래서 막 자기 힙합 좋아한다고 하면서 랩 연습하고 그때 제가 비트박스를 하나만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무슨 비트박스 막 연습한다고 막 그랬었던 적이 있는데 어떻게 알려줬어요? 제가 알려달라 그랬어요? 네. 아 그때 비트박스 하셨어요? 뭐 장난으로 내가 비트박스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잘한다. 장난으로 내가 비트박스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잘한다. 그랬더니 기억나요? 그때 그거 배우고 싶다고 아니 그 얘기를 한 건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저 비트박스를 그때 따라하는 게 여기였구나. 이게 그거 제가 하고 있더라고. 내가 어디서 배운지 까먹었는데 여기였어. 아 신기하다. 야, 알아. 너 개선 장군 돼서 돌아온 거. 자식 더럽게 삐딱한. 친구였나? 라이벌이었나? 그러니까 빨리 끝내자고요. 진짜 평생 인연을. 빌어요. 빨리요. 빌어야지. 빌어야지. 무조건 빌어야죠. 저렇게 된 거죠. 로이 어머니, 로이 어머니. 미래 로이 엄마. 아이고 근데 사실 세상에. 저게 거의 첫 씬이었어요. 거의 첫 시. 키스 씬이 거의 첫 씬. 처음이 그 호주 로켓 촬영이었고 저게 드라마의 후반 마지막 장면 같은 건데 먼저 찍어야 돼서 처음에 만나자마자 첫 키스부터 이렇게 찍었어요. 진짜 예. 진짜 민망해. 야, 그 소리가 있네. 동해 오빠 제일 좋아하는 거. 만나자마자 안녕하세요 하고 나서 바로 그래서 프로그램 안녕하세요 하죠. 아니 이거는 뭐 그 장소랑 뭐 이거 여러 가지 여건상 빨리 거기서 찍어야 되는 뭐 그런 게 있으니까. 먼저 찍어. 저때 이제 서로 이제 마음에 싹 든 거네요 어떻게 보면. 언제부터 적으셨어요? 아니 어떻게 처음에 키스 씬 찍다고 바로 마음에 가요. 아니요, 전 충분히 그래요. 그래? 쟤는 그래요 쟤는. 전 충분히 그래요. 아니 사실 연기자분들이 키스 씬 같은 거 많이 하시면서 다들 똑같겠지만 그렇게 생각처럼 막 그렇게 감정이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렇지. 이제 살 닿는 느낌이. 그리고 아까도 방금 보니까 딱 그러던데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 했더만. 약간 옆에. 저 드라마로 처음 만나신 거예요 그러면? 처음 만났는데 제가 원래 그 5개월 총 촬영 기간 중에 초반 한 4개월, 후반 4개월까지는 거의 뭐 인사 외에는 별게 없었어요. 그냥 상대 배우 이상. 그러다 갑자기 결혼하셨다고요? 아니, 그러다가 처음에는 그렇게 안 해요. 서로 이렇게 전혀 관심이 전혀 없었고 연예인이랑 결혼한다는 건 아예 꿈도 꾸지는 않았어요. 아예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스태프들과 다 같이 이게 밥을 먹는데
근데 보통 이게 한 자리에서 누구를 뒷담화를 할 수도 있고 그죠. 뭔가 하여튼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에 말을 섞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그거를 색안경 끼고 보지 않고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항상 하고 그거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꼭 듣고 있었다보다 무명하시네요. 유진 씨막 얘기하면 옆이니까 들린 거죠. 남이 그래서 이러고 듣고 있었던 거야. 진짜 조금 달랐어요. 너무 달랐고 지금 사실 9년 동안 남의 얘기를 하는 걸 못 봤어요. 아. 워낙 성격이 그래서 아 좀 특별하다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작품 때문에 서로 통화하면서 얘기를 처음 해봤어요. 말이 통하다 보니까 아 이 사람은 정말 배우작감이다. 서로 그걸 느껴서 이게 그때 남 시작- 얘기 절대 안 하고 그럼 자기 얘기만 하는 거야. 나 어때요, 나? 설마요, 유진 씨. 그 옛날부터 그 인성 쪽으로는 아주 유명. 네, 정말 너무 감사해요. 뭐 다음 작품은 또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이제 올해 이제는 드라마를 먼저 시작을 하시고. 네. 이제까지. 근데 원래 이제 와이프도 지금 작품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와이프가 첫째 때는 좀 그 시기를 놓쳤잖아요. 그래서 이 둘째만큼은 자기가 꼭 더 많이 해보고 싶다고. 근데 이게 작품이 계획한 대로 들어오는 게 아닌데 동시에 너무 좋은 작품이 기태용 씨한테도 들어오고 유진 씨한테 들어오면 어떻게? 아, 동시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전에 누가 마지막 작품을 했냐고 없고요. 아, 배우 부분은 또. 그리고 그 다음은 부부인데 누가 더 돈이 되냐. 맞네. 아 맞네. 그게 있었구나. 그러면 내가 육아할게 이번 너가 해. 그렇고 중요하지 사실. 뭐. 왜냐면 그리고 육아를 꼭 아내가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주 양육자가 꼭 여자여야 될 필요가 있나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하면 되고요. 재테크도 마찬가지고 육아도 그러고 잘하는 사람. 뭐 생각해보고 근데 뭐 작품적으로 캐릭터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내가 더 좋고 내가 꼭 하고 싶다는 욕심을 하면 무조건 양보를 하죠. 본인도 작품 욕심이 많이 있지만 와이프는 저에 대해서 최대한 그거를 많이 배려해주는 편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같은 직업끼리 만난다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동근이 형 거 한번 볼게요. 아저씨 비싸죠? 너무 배웠다. 아저씨 떡 저때 연기 천재였지. 아 이거 최고지. 아 전화기 이만한 거. 논스톱. 너무 재밌었어. 아 너무 슬프잖아요. 아, 내 멋대로 하라는 날. 마지막 이거. 명품 드라마. 많이 울었지. 아니야. 나는 못 감았다. 이럴 때 아빠 살려면 근데 형님은 어떻게 데뷔하신 거예요? 아 저요? 완전 그 아기 때던데. 한지붕 세가족이라는 대한민국 알죠. 순돌이 아버지. 이면식. 다 아시는구나. 그때 순돌이라는 아역 캐릭터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TV를 보다가 나도 시켜주면 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에 그냥 엄마 시켜달라고 어머. 그 얘기를 한번 던졌어 일단. 근데 이제 뭐 집에서 놀 거는 없고 해서 그냥 신문을 이렇게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다가 뭐 아역 배우 모집 신문에서. 이걸 보고 엄마 이거 가야 돼. 어머. 했더니 이제 엄마가 데리고 가서 여기까지 이제 온 거예요. 진짜 운명인 거지. 본인이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고 마침 신문 보고 동근이 형은 진짜 인기가 많았던 게 그때 형 구리뱅뱅 이런 거 나왔잖아요. 힙합 앨범. 진짜 남자 학생들이 완전 좋아할 만한. 어렸을 때는 그 약간 그 힙합이라는 그 모습이 굉장히 그 강렬해 보였어요. 그 강해 보이고 싶은 맞아요, 거 맞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더 하고 맞아요. 그럼 사람들이 약간 이러고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은 왜 그랬지 싶기도 하고 그래요. 하나 둘셋내 나이 34 My brain보다 빨라 인터넷 안에 빼낸 나이들수록 getting fat 점과를 따위어 지내라는 pat 결정해 내 나는 내 푸른 청춘 뒤 다시 봉도 아래 어린이집에 산 거야? 어린이집에서 왜 골목길을 보시죠? 야 저는 그 저거 뭐라고 하죠? 재롱잔치 뭐 유치원에서 이제 어떻게 한번 이렇게 저는 그냥 근데 와이프가 아이를 위해서 가라. 가라. 근데 막상 참석해서 저렇게 하고 나니까 애가 오더니 아빠 하더니
기도 수액. 어때요 기분이 그럼? 같이 이상할 것 같아.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아유 이제 좀 내 아들 같다. 근데 왜 상상이 되지? 아, 애들이 아빠 모습 보고 막 또 좋아하고 뭐 그러니까 되게 좋다. 이제 아빠에 대해서 아빠가 누군지 알아가는 좋은 계기가 됐어요. 오셨다. 오셨다. 야, 외모와 실력을 겸비한 스타 최현우는 최근 자기의 이력서에 한 가지 항목을 더 늘렸습니다. 제가 무슨 이라크 파병 가는 것도 아닌데 말이 딱 끝나기 전에 펑펑 우는 거예요. 한양에서 살아야 돼. 출퇴근이 아니라 거의. 아니 누구랑 친해서 저 이게 되게 친해요. 가족들 그러니까 제 와이프랑 형님 와이프랑 베프예요. 10대 때부터 절친. 그래서 자꾸 전화 오면 베이비로 와가지고 저희가 그러니까요. 베이비라고 또 서로 전화하면. 애칭을 친구들끼리 나는 현호가 태연이 씨 아니 저희는 그렇게 안 하죠. 여성분들끼리. 그러니까 눈이 빨개질 친구들끼리. 아니 근데 현호 한창 그 현역일 때 진짜 터무니없게 잘생기고 멋있고 키가 크고 하니까 완전 소녀 팬들의 아주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사랑을 받았던. 완전 미남이시고. 잘생긴 분이 진짜 한 분 더 오시니까 좋네요. 동문 형님 그쪽에 앉길 잘하셨어요. 이쪽이. 그쪽에 여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준현이 형이 동근이 형보다 형인가? 형님 아니 저 80년생인데 형님. 저 80년생인데 형님. 이렇게까지 놀라실 거예요? 80년생이세요? 80년생이세요? 저 이제 퇴근 나왔습니다. 아니 워낙 그 무게감 있는 역할들 많이 하셔갖고 늦었어. 늦었습니다. 늦었습니다. 그러시면 돼요 형님.